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디카시의 지평 10번째 시간입니다. 구조론적 관점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경신의 디카시 환장할 봄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구조론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 디카시 환장할 봄을 읽어보겠습니다. 환장할 봄. 쪼글쪼글 말라 비틀어진 본처 뒤에서 첩사리는 이제 막 한떨기 꽂히네. 이 작품 역시 자족적 텍스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카시의 영상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대상으로 드러납니다. 화자의 정서적 노출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 합니다만 화자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대상은 본래의 대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대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상, 객체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지에 달린 쪼글쪼글한 말라 비틀어진 작은 열매는 본처이고 이제 막 핀 한떨기 꽃은 첩사리로 드러납니다. 이런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봉건적 사회상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흐릿한 배경으로 전개화된 가지의 꽃과 열매는 남성 중심주의 혹은 가부장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로만 존재합니다. 디카시에서 존재론적 관점은 무엇보다 대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물론 문자시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카시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조론적 관점을 존재론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관점에서 디카시는 뚜렷한 대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상은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대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경신의 디카시 환장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디카시를 봉건사의 모선을 한유적 양식으로 모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에 달린 쪼글쪼글한 열매와 한떨기 그 꽃이 한유적 어떤 상징으로서 봉건사의 어떤 모순을 드러내는 본처와 첩사리의 어떤 그런 존재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한유적 상징적 그런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 암울했던 어떤 봉건사의 모순을 모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카시는 실제 대상에서 자유를 획득하고 자족적 텍스트가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 구조론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관점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로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관점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상으로서 구조론적 혹은 존재론적 관점으로서의 어떤 디카시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